안녕하십니까. 매일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그 복잡한 숫자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경제가 우리한테 보내는 일종의 비밀 신호 같은 거거든요. 오늘 바로 그 암호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게 우리 삶, 그리고 우리 지갑에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이 10원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가 5% 뛰었다. 실업률이 어떻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흘려들 숫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숫자들을 읽는 법만 제대로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로 환율,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하락했다고 하면 왠지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달러를 사는데 어제는 1,000원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900원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 우리 돈, 원화의 힘이 더 세졌다는 뜻이죠. 이걸 경제 용어로는 원화 가치가 절상됐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우선 수입업자들은 신나죠. 같은 돈으로 해외 물건에 더 많이 사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야 하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힘들어져요. 또 해외에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드니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는 돈의 바깥에서의 가치, 즉 환율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돈의 안에서의 가치는 어떨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인플레이션, 이거 아주 간단해요. 물가가 계속 올라서 어제 1,000원 주고 사 먹던 과자를 오늘은 못 사게 되는 현상, 바로 그겁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돈의 실질적인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 표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내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은 물가 상승과 함께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아주는 소위 해지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매달 정해진 이자만 받는 채권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그대로 맞아야 하니까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지만 어쩌면 가장 우리를 속이기 쉬운 두 가지 숫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숫자는 그 뒷이야기를 모르면 완전히 잘못 판단하기가 쉬워요. 뉴스에서 실업률 3.5% 달성, 고용시장 완전 안정, 이런 헤드라인 딱 보면 경제가 엄청 좋아 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구나 싶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못 보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약간 탐정처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드라인에 나오는 그 숫자 하나가 전체 그림을 다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숫자 속에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공식 실업률이라는 건요, 일할 의지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안에서만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함정이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해버린 구직 단념자는 이 통계에서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용시장의 어려움보다 실업률 숫자가 훨씬 좋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모든 경제 지표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지표일 겁니다.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경제 전체의 속도를 조절해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싶으면 금리를 내려서 엑셀, 돈 빌리기 쉽게 만들어 투자를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브레이크,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거죠. 원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도구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데 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를 줄이게 되고요. 둘째, 굳이 위험하게 주식 투자 안 해도 안전한 은행 예금만으로도 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안전한 곳으로 싹 몰리는 거죠. 이 둘의 반비례 관계, 이건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경제 뉴스를 여러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언론사가 해석해서 내놓는 기사와 아직 아무도 가공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분리해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보도자료, 이게 바로 그 원본, 즉 누구도 바꾸지 않은 순수한 팩트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잖아요? 그럼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똑같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도 어떤 신문은 고용시장 회복세처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다른 신문은 청년 실업 심각처럼 부정적인 면을 헤드라인으로 뽑는다는 걸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훨씬 더 현명하게 경제 뉴스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가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숫자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직접 읽어낼 수 있는 힘, 이제 여러분은 그 힘을 갖게 되셨습니다.